그 우리나라 보통의 영화 감독 한테 스필버그는 어떤 의미고 그리고 이 영화를 어떻게 봤는지 저렇게 볼 수도 있구나. 그냥 정말 보통의 영화 감독들은 이런 취지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주인공이 또 영화 감독을 꿈꾸는 소년이고 그 과정이 여기서 또 찬찬히 드러나기 때문에 감독님이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스필버그가 E.T.에 이어서 또 다른 자전적 영화를 만든 것처럼 보여요. 거의 스필버그에 실제 있었던 일들이 다 들어가 있죠, 이 영화 안에서. 근데 전반적으로는 일단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죠. 저는 여러 가지 의미로 조금 되게 부러웠어요, 이 영화를 보고. 첫 번째로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어떤 시대와 그리고 하늘이 내린 어떤 예술가를 보는 느낌이어가지고, 먼저 정말 꼬마 애가 집에서 그렇게 비싼 기차를 사고 그거를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집에 있고, 뭐 그것도 그렇고, 그 아이가 뭘 하든지 응원해주는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거의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학업에 손을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도 가끔 안 내키면 안 가고 그랬는데, 그래도 괜찮은 어떤 그런 사회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그거를 용인해 주는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부러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극중 인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 엄청난 재능도 재능이지만 영화를 향한 어떤 정말 집념, 그리고 그 사유 자체, 그리고 삶 자체를 영화로 사는 그런 어떤 영화를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본인도 환경도 환경이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저는 진짜 부러워가지고 정말 대단하다.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나를 돌아보면서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 비교를 하셨군요. 근데 사실 우리 같은 저까지 해서 일반 관객들이 잘 캐치를 못할 부분이 있었을 것이, 중간중간 카메라가 시대에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8mm로 바뀌고 중간에 볼렉스 카메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찍는 건 16mm 아리스플렉스라고 하던가요? 아리플렉스라고 하던가요? 제가 잘 사실은 모르는 그런 카메라의 변화들인데, 물론 감독님도 필름 카메라 세대는 아니겠지만 그 변화를 캐치를 하셨나요? 예, 저도 진짜 16mm 필름 카메라는 슈퍼 16 한 번 써보고 계속 HD, 그런데 저는 워낙에 영화를 늦게 시작해가지고 그런 필름 겪어보진 않았는데,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영화에 조소희 감독님이 오신 것이 또 우연이 아닌 게, 평소에 스필버그를 좋아한다는 말씀을 뭐 매체에서 좀 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인터뷰나 이런 데서. 근데 평소에 스필버그 영화 제일 좋아하시는 영화가 뭐였어요? 제일 좋아하는 영화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생각나는 게 AI를 좋아합니다. 왜 AI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생각났어요. 갑자기 물어봤어요. 감독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일반 감독이 바라보는 스필버그가 어떤지 뭐 이런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감독님들이 생각하는 스티븐 스필버그는 어떤 사람인가요? 뭐라 그래야 될까? 제가 다른 감독님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는 되게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영화 문법을 완성시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동의 안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그 현대적인 영화 문법, 그리고 상업적인, 그리고 미국적인 헐리우드 영화 문법은 2000년대 이전에 다 완성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걸 완성시킨 사람이 사람 중에 하나가 스필버그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좋은 의미로 영화 문법들을 파괴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저는 가끔 가다가 뭐 생각이 안 날 때 펴보는 정석 같은 그런 감독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저는 특히나
스토리보드 작업할 때, 콘티 작업할 때 이거는 정말 그런데 그 스필버그 영화들을 항상 틀어놓고 틀어놓는 영화들 몇 개 있어요. 나중에 그게 AI가 그 중에 아니 AI는 그거 아니고 아니에요? 제일 많이 틀은 거 미네. 아, 미네 지면서 우리 그 스크립터가 콘티 회의하다가 미네 이제 그 신물이 난다 하지 말라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사실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일종의 교과서 같은 감독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것이 할리우드의 영화사를 인간으로 형상화하면 스티븐 스필버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할리우드의 첫 블록버스터 조스를 만든 게 스티븐 스필버그고 할리우드에서 가장 성공한 홀로코스트 영화 신들러 리스트를 만든 것도 스티븐 스필버그고 뭐 해서 기록이 가장 많은 감독 중에 한 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서 그 다양한 종류의 세미의 어떤 습작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뭐 전쟁 영화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영화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감독님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저도 이 영화를 보고 그 10대 시절 그러니까 그 어른이 되기 전에 만든 영화들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예 없더라고요. 근데 유튜브에 그 파이어라이트 이 영화에서는 만드는 그 순간에 등장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만든 $500 들여서 만든 영화가 있다고요. 그게 아마 원래 길이가 꽤 긴데 3분인가 4분짜리가 유튜브에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그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그것도 약간 외계인 UFO 나오는 그런 영화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도 부럽네.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 $500면 거의 10배 정도 아닙니까? 지금 거의 한 20배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47년생이거든요. 그 고등학교 때라고 하면 그렇죠. 그때 그래봐 60년 초인데 그때 $500면은 지금 거의 한 수천만 원을 어떻게 그 모은 것도 대단한데 그 고등학생한테 준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 그 아이들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IBM에서 다니고 그렇죠. 어마어마한 대기업 다니고 어머니 집에서 피아노 치시고. 근데 너무 또 정말로 심하게 부러워하시죠. 농담입니다. 장난. 근데 사실 그 우리는 그냥 뭐 재미있게 봤지만 세미의 그런 습작들을 뭐 전쟁 영화나 아니면은 뭐 중간에 그 졸업 영화 그리고 웨스턴도 등장하고 그렇죠. 근데 그 영화들이 지금 따지면 다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전쟁 영화는 라이언 일병고학이라는 대작이 됐고 그리고 보니까 웨스턴 장르 같은 건 인디애나 존스에서 굉장히 또 그런 요소를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하나도 허투루 쓴 게 없다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이 영화 저도 역시 참 재밌게 봤는데 가장 좀 이 영화에서 강렬했던 것들이 그 순간순간 등장하는 대사였어요. 특히 저 개인적으로 그 보리스 삼촌이 예술과 가족 중에서 뭐 계속 갈등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너를 반으로 갈라놓을 것이다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스필버그가 영화에 대한 예찬을 계속 하는 것 같지만 그 중간중간에 그런 일종의 경고문 같은 것도 또 등장을 합니다. 여기 영화라는 게 얼마나 많은 또 상처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간중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감독님은 어떤 이 영화의 어떤 명대사일까? 좀 기억에 남는 대사나 그런 어떤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네, 그랬죠. 어머니가 얘기할 때 마음을 따라 살아라. 그 대사도 Follow your heart 뭐 이런 얘기. 네. 그 대사도 참 정말 중요한 대사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그 스필버그는 아버지는 엔지니어였고 어머니는 예술가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지만은 훌륭한 영화 감독들은 좌뇌와 우뇌, 논리와 직관을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더 영리하고 더 강한 힘이 저는 직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정확한 결과를 낼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결정을 낼 때마다 너무 불안하거든요. 왜냐면 근거가 없는 결정들을 낼 때가 많아요. 현장에서도 그렇고 시나리오 쓸 때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 이 예술이라는 것은 뭐 수학이나 물리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정형화되지 않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용기 있게 직관을 어머니가 얘기한 허트는 전 직관이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용기 있게 따라가라 그런 뜻이었다고 생각해서 저한테도 하는 말 같아가지고 좀 되게 좀 마음에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실제로 영화 감독이란 직업을 택해서 살고 계시는 분이니까 감독님은 그 보리스 삼촌의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은 좀 약간 섬찟한 얘기였잖아요. 아 그래 네가 이런 꿈이 있으니까 잘 되길 바래 이런 달달한 얘기가 아니었단 말이죠. 네, 그렇죠. 뭐 사실 영화를 만들다 보면은 또 만들어 보셔서 아시잖아요. 또 영화를 만들다 보면은 좀 계속 공포 속에 사는 것 같아요. 그 만들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뭐 사전 작업을 하거나 시나리오를 쓸 때는 이게 과연 만들어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허송세월 벌이는 건 아닌가? 현장에서는 현장 나름의 그 스트레스와 공포들이 있고 영화가 끝나면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고 욕 좀 덜 했으면 좋겠는데 기자님들 얼마나 이걸 싫어할까 막 이런 공포가 있고 영화를 찍지 않을 때는 나 언제 또 영화 찍지 이런 그래서 계속 그런 두려움 속에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저는 이런 얘기 오늘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영화 만드는 것도 물론 고통스럽고 그 삼촌 말대로 정말 가슴을 찢는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정도의 짐은 은행원들도 가지고 계시고 또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분도 가지고 계시고 삼촌이 뭐라고 했건 영화 감독들은 다 그렇게 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그 여자친구 모니카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지 않나요? 그 무조건 겪어내라 그렇죠. 뭐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걸 하나하나 생각하면 이 영화가 모든 그 등장인물들을 다 활용해서 이 영화에 대한 어떤 본인이 스필버그 본인이 느꼈던 것들을 다 전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역할이 좀 예사롭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역의 그 경중을 떠나서. 그리고 감독님이 뭐 저도 영화 만들어 가서 아시지 않냐고 했지만 저는 취미로 만드는 영화이기 때문에 전혀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 제가 아무래도 감독님이니까 정말 좀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뭐 스필버그 팬이시면 다 아셨겠지만 이 영화를 야누스 카민스키라는 촬영 감독이 했어요. 근데 사실 야누스 카민스키는 거의 스필버그의 모든 작품을 초반부터 촬영을 담당한 사람이거든요. 거의 뭐 똑같은 사람이랑 계속 촬영을 해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신들러 리스트도 있었고 그 뒤에 수많은 작품들 그리고 음악도 우리가 딱 그 스필버그 하면은 빠밤 그 조스에서 나오는 그 음악 아시잖아요. 그 조니 윌리엄스가 역시 또 음악을 맡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스필버그 사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근데 감독님은 뭐 촬영이 됐든 음악이 됐든 훨씬 더 좀 프로페셔널하게 들을 수 있을 테니까 감독님 보는 그 촬영이나 음악 같은 부분들은 어땠나요? 네, 저는 사실 그 스필버그 감독 중에 그 촬영 감독님이 찍지 않은 영화도 있고 찍은 영화도 있지만은 같이 작업한 영화들을 더 좋아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되게 고전적인 전통적인 그 컨티니티 그리고 그 인물 동선이랑 카메라랑 같이 활용하는 그런 방식들 이런 방식들이 사실은 요새는 거의 하지 않는 방식들이거든요. 요새는 편집실을 가져가기 위한 재료들을 만드는 취지로 이제 촬영을 많이 하는데 그 스필버그랑 그 이름 뭐였죠? 야누스 카민스키. 야누스 카민스키는 같이 작업을 굉장히 모든 샷에 정성을 들이고 샷 자체에 의미를 두는 그런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히나 카메라 무빙, 카메라 배우랑 같이 움직이는 카메라 무빙들은 정말로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화려하면서도 경제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여튼 뭐라 그래야 되나 어떤 순간에는 정말 하나님이 찍는 것 같은 그런 순간도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이런 할아버지 두 명이 계속 그런 작업들을 해주고 있어서 저는 너무 고맙거든요.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따지면 옛날에 임권택 감독과 그
정일성 촬영 감독님 같은 그런 콤보인데 이 영화에서는 어떤 장면이 특히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되게 특이하게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기교들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거의 쓰지 않았어요. 그런 화려한 컨티뉴티나 아니면 그런 무빙이나 그리고 되게 표현주의적인 조명 이런 것들이 이 영화에서는 왜 그랬는지 저도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절제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저는 거꾸로 생각해보면 안 어울렸을 것 같아요. 예전에 했던 둘이 같이 했던 방식대로 이 드라마를 찍었다면은 안 어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아무튼 굉장히 나중에 그 촬영 감독 이름을 보고 그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평소와는 좀 달랐던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타일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또 배경이 옛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또 고전 영화의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또 그랬을 수도 있고 진짜 영화를 보면은 마치 70년대, 80년대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일종의 복고풍적인 분위기가 이 영화에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가디언지에서 나왔던 그 한 평을 봤는데 그 평론하시는 분이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스필버그식 굉장히 그 큰 홈무비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스필버그의 홈무비인데 굉장히 이제 큰 작품이다 그런 표현이겠죠. 근데 그 표현이 굉장히 적확한 서술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할리우드 작품이 많지만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종전에 쓰던 그런 기교가 많이 배제된 일종의 홈무비 같은 그런 아기자기함이 분명히 이 영화에 또 존재를 하니까. 감독님도 그런 사단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감독에 있어서 촬영 감독은 약간 짝꿍 같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친해야 되는 그런 관계이기도 하잖아요. 저도 뭐 그런 사단이라고 부르는 분들은 없고 그냥 같이 하고 싶은 그리고 많이 한 촬영 기사는 있는데 그분이 이제 다음 작품도 스케줄이 되시면 같이 할 수 있고 그분 바쁘셔가지고 너무 많이 찍으셔가지고 그분 스케줄을 맞춰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좀 미리 좀 예약을 해놔야 돼요. 그거 내년 겨울 아니면 겨울부터 좀 되겠어요? 그러면 봐서 좀 부탁드립니다. 작품 같이 하신 적 있던? 그렇죠. 찾아봐야 되겠다. 누군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밝힐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요, 다 나오는데 변봉선 기사라고. 여러 많이 아니라고 제가 영화 자체를 많이 안 찍어서 아무튼 새 작품 같이 하는. 그럼 많이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야누스 카민스키처럼 두 분이 이제 할아버지 돼서 그렇게 똑같이 하시면 되죠. 지금 사실은 굉장히 대배우들이 여기 포진되어 있잖아요. 폴 다노가 약간 젊지만 아버지로 나오고 미셸 윌리엄스도 있고 저는 세스 로건이 되게 좋았었어요 이 영화에서. 그리고 이제 완전히 신예라고 할 수 있는 이 가브리엘 르벨이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3000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뚫었다는 그런 배우인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일단 그 스필버그 젊었을 때 사진 보시면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의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았는데 연기를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일단 너무 닮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저는 영화를 보고 나서 되게 기억에 남는 그 배우의 표정이 있었어요. 되게 눈이 동그래가지고 손눈도 이렇게 짙어가지고 그런 되게 맑은 눈동자로 이렇게 궁금한 것처럼 보는 표정 있잖아요. 친구들을 그렇게 보고 형제들 부모를 그렇게 보고 그리고 화면을 그렇게 보고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느낀 인상은 이 배우 그러니까 샘 역 자체가 되게 가치 판단을 많이 하지 않는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 표현도 선명하게 안 하고 그리고 정말 아기 같은 얼굴로 모든 사물 그리고 모든 현상 모든 사건에 대해서 모든 인물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게 어떤 예술가의 표정이랄까? 뭐라 그래야 되나? 재단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최대한. 그래서 저는 정말 예술가의 탄생에 아주 적합한 그런 배우, 물론 닮았습니다. 배우기도 하면서 굉장히 특히나 눈, 그런 호기심 어린 눈 이게 굉장히 좀 아주 정확한 연기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독님 얘기 들으니까 진짜 공감이 되는 게 사실 이 배우 그러니까 3,000명이라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을 뽑아놨으니 얼마나 그 딱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았겠어요. 근데 도대체 뭐에 중점을 뒀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을 뽑기 위해서. 근데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아이는 오로지 영화밖에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인생을 영화로 사는 애인 거죠. 그러니까 뭐 가족의 비밀, 작은 비밀 같은 것도 다 영화를 통해서 발견을 하니까. 그래서 일단 카메라에 있을 때 표정과 태도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배우가 그걸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감독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호기심 가득한 듯 그게 이 배우의 어떤 강점이 아니었나 싶어요. 다른 배우들은 어떠셨어요? 저 다른 배우들은 저는 그냥 원래 폴다노 팬이라서 폴다노 그냥 팬심으로 봤습니다. 근데 현정이 이번에 이 작품에서 연기를 굉장히 좀 다르죠. 배경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더 좀 더 좋은 면도 있었어요. 사실 그리고 제가 감독님이랑 이거 한다고 GV 한다고 말 들었을 때 아 이거 감독님 만나면 꼭 물어봐야